햇살처럼 반짝이는 오늘, 당신의 통장도 기분도 빛나길 바라면서 문을 엽니다. 여기는 돈이 빛나는 낮에, 저는 송디입니다. 오늘은 정책 변화 속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키워드죠. 바로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상법, 세법 개정 방향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도원 부장님과 함께 짚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략도 타이밍이다. 두잉나우 김도원입니다. 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상법 개정과 예고된 세법 개정이 우선주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레포트를 하나 썼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7주째 있거든요. 상법 개정 이후에 이번 주부터 하이라이트 되는 것은 세법 개정입니다. 근데 이 세법이라는 게 참 복잡하죠. 따라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오늘은 우선주에 관련돼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갖고 왔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선주 그러면 보통주하고는 좀 다르죠.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배당을 먼저 받거나 기업의 청산 과정에서 먼저 우선권을 주는 우선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세법뿐만 아니고 상법의 큰 흐름이 배당이거든요. 그렇다면 배당 그러면 과거부터 배당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 투자했던 것이 우선주이기 때문에 우선주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우선주가 주목받는 이유가 단순히 고배당 때문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번에 세법 개정의 가장 큰 핵심은 세수 확대이거든요. 네. 근데 그 세수 확대 중에서도 자산시장에서의 가장 키워드는 증시부양입니다. 증시부양 중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배당을 소득으로 분리해서 과세하겠다. 즉 종합과세가 아니고 분리해서 과세하겠다는 것이 우리 우선주뿐만 아니고 보통주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우선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이번 보고서의 골자이고요. 보고서에는 크게 한 4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상법과 동일하게 상법 개정, 세법 개정 통틀어서 우리 우선주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4가지로 봤는데요. 첫 번째, 3% 룰이 통과되었죠. 근데 이 3% 룰은 가만 보면 의결권에 대해서 부가가치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보다는 사실은 보통주에 대한 유인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주의 주가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를 우린 괴리율이라고 하거든요. 이 괴리율 대비 배당, 즉 괴리율이 낮으면 괴리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우선주의 주가가 낮으면 낮아질수록 주가 대비 배당, 즉 주당 배당금은 훨씬 더 수익률은 큰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3% 룰이 의결권을 강화하는 시대 정신으로 우선주보다는 보통주의 유인을 높일 수는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가만 생각해 보면 배당 수익률을 높여서 우선주에게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자사주 소각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사주는 모든 EPS, DPS, 즉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주당 배당급 분모에 들어가는 이 주주의 수를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EPS와 DPS를 올리고 있습니다. 즉 순이익과 배당금을 높인다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우선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세금입니다. 아직까지는 여당에서 분리과세의 규모와 범위를 어떻게 할지는 명확하진 않으나 대부분 나오는 이소영 의원실에서 발표하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겠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원래는 최대 세율인 49% 이상을 매겨야 바람직하나 그 부분이 분리된다는 측면에서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우선주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은 대주주 요건이 완화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법상 대주주는요. 사실 상법상에는 대주주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한국거래소에 대주주가 명시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으로 50억 원 이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유동주식수의 1% 이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대주주로 명시하거든요. 따라서 이 대주주의 요건을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 도입되냐 여부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만약에 대주주 요건이 하향된다면 즉 50억 원에서 10억이라면 10억만 갖고 있는 사람도 대주주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 국내 주식에 양도 차익세가 없지만 대주주는 양도 차익을 내거든요. 따라서 연말 되면 이 시세 양도 차익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출회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가뜩이나 거래량이 적은 우선주에서는
별로 좋을 건 아니겠죠. 따라서 앞에 말씀드렸던 상법과 세법이 개정하면서 보통주뿐만 아니고 우선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있는데 그중에서 이 대주주 요건의 하향 정도가 가장 큰 변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 룰 등 의결권의 강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대주주 요건 하향 같은 정책들이 우선주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 우선주 투자 매력은 있는데 변동성이나 유의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하나그룹에서 우선주가 상장 폐지됐어요. 우선주를 사는 사람들은 가뜩이나 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것이죠. 실제 거래소에서의 규정은 딱히 상장 폐지 요건이 안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하나그룹이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즉 우선주는 거래량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이번 보고서에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규정에서는요. 한 달에 월 평균 거래량이 2만 주 이상인 우선주를 주로 안전하다. 글쎄 안전할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투자할 만하다라는 범주로 뽑아놓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월 평균 거래량이 2만 주 이상이면서 배당 성향 자체가 수익률 자체가 5% 정도 되는 우선주를 추려왔습니다. 그 우선주에서는 유한타증권 우선주, 대신증권 우선주, NH투자증권 우선주, GS 우선주, 부국증권 우선주가 있기 때문에 금융 쪽에 우선주가 많죠. 따라서 금융주의 우선주도 이번 상법과 세법 개정, 즉 이재명 정부 시대에 한 번은 주의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은 세법, 상법 개정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통해서 우선주라는 투자 대안을 새롭게 조명해 봤습니다. 네, 정책 변화는 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주는 것 같은데요. 부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주 사시겠어요? 아직까지 좀 고민됩니다. 그래요? 우선주가 많이 올랐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 시대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 이후에 세법 개정이 원래는 예정된 날짜는 8월 중순입니다. 하지만 8월 초에 좀 더 모양새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선주를 거래량이 일정 부분 되는 우선주를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 같이 인사해 주시는 거 알죠? 네, 알겠습니다. 돈이 빛나는 낮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통장도 기분도 햇살처럼 반짝이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반짝반짝.